네, 안녕하세요. 리츠맵 대박 공략주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식 전문가분들의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순서로 황금연모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미국 대선이 네. 굉장히 큰 이슈가 됐는데요. 이 소식을 장 마감 시황 보고 다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월 7일 장 마감 시황 보시죠. 오늘 대선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마 박빙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네네. 우리도 이제 12월 달에 선거가 있어서 누가 되느냐 이제 초미의 관심인데요. 미증시도 롬니가 우세하다라면은 롬니 관련주가 쭉 올라가고 그렇죠. 또 오바마가 우세하다라면 오바마 관련주가 움직이고 했는데 결국에는 결론은 이제 오바마의 승리로 났습니다. 네네네. 근데 과거에도 보면은 연임을 거의 하죠. 그렇죠. 4년으로 끝난 경우가 거의 드물었기 때문에 오늘의 어떤 시장은 오바마의 승리가 우리 시장도 같이 발을 맞췄지 그쵸.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11월 7일 장 마감 시황 다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1월 7일 수요일장의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 장 양대지수 선물까지 일제히 상승세입니다. 코스피 지수 9포인트 상승하면서 1937선 오늘의 종가고요. 코스닥 지수는 소폭 상승 1포인트 정도의 오름세로 518선에서 마감됐습니다. 수급 정리해보겠습니다. 외국인들 매수 규모가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됐습니다. 1,300억 원 정도의 순매수로서 오늘 장 마무리가 되고 있는 가운데 업종별로 본다면 운수장비 업종을 가장 강하게 매수했습니다. 기관은 매도를 보였지만 오늘 투신권의 매수는 다소 의미가 있는 규모로서 정리가 되고 있고요. 개인은 1,000억 원대의 매도로서 마무리된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마감 상황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 0.9% 정도 상승하면서 136만 2천 원 선에서 오늘의 종가 결정됐습니다. 현대차와 함께 현대모비스, 기아차의 탄력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데요. 종가상으로 봤을 때 현대차가 2%, 현대모비스 1%, 기아차가 2%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포스코가 소폭의 상승을 보여줬고 LG화학 역시 소폭이지만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생명과 신한지주, 한국전력은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요. 오늘 장중에 외국인의 순매도 만주 이상을 넘어섰던 한국전력, 결국은 3% 이상 급락하면서 마감됐습니다. KB금융은 0.9% 하락, LG디스플레이는 장중 신고가 경신한 후에 3% 정도의 상승세로서 36,150원에서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SK텔레콤 오늘 실적 부진 소식이 나왔는데 3% 정도 하락했고요. 이 밖에도 KT엔지나 LG생활건강 등이 강세로서 마감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업종 상황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은 여전히 운수장비가 차지하고 있고요. 조선주와 자동차주 고르게 오름세 돋보였습니다. 섬유 의복과 함께 증권과 건설, 철강과 IT 등이 상승률 선두권에 올라섰고요. 많은 업종이 오늘 장 오름세로 마감됐지만 이 가운데서도 의약품이나 통신, 보험, 전기가스 등 일부 방어 성격의 업종이 상승해서 조금 뒤처지는 행보 보였습니다. 오늘 장에서 다시 한번 민감주와 방어주 성격이 다소 차별화되는 모습으로 정리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 동향 보시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수행했던 1,090원을 하향 돌파하면서 1,080원 중반대까지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환율이 강한 하락 압력을 받은 건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이 예상되면서 여괴 시장 참여자들의 강한 달러 매도가 등장했기 때문인데 이 과정에서 당국의 방어 의지는 크게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정리됩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어제 종가 대비 60전이 하락한 1,090원 10전에 개장을 했고요. 장중 내내 꾸준히 하락 압력을 받으면서 1,085원 40전까지 하락했습니다. 네, 하지만 달러화뿐 아니라 엔화 등 주요 통화들의 움직임을 반영하면서 1,085원대 추가 하락이 제한됐습니다. 어제 종가 대비 6원 50전이 하락한 1,084원 50전에 오늘 장 마감됐습니다. 11월 7일 장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11월 7일 장 마감 시황 봤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증시랑 코스닥 지수 모두 다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주목할 점이 IT 업종주가 굉장히 올랐어요. 우리 소위 말해서 오바마주라고도 많이 부르잖아요. 네. 네, 이 부분이 오바마 대통령 당선을 이제 반영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은 공화당과 민주당 이렇게 나누면은 공화당 하면은 우리 부시 대통령 할 때 그 유가 관련주들, 그러니까 네. 정유 관련주들이 비중이 시가총액이 굉장히 크죠. 네네. 이 정유 관련주들의 시가총액이 보통 다우존스 지수의 한 22%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이 움직이면은 보통 우리 공화당 쪽에 집권을 했었을 때 많이 움직이는 네. 거고, 오바마 대통령처럼 민주당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은 IT 종목군들, 기술주들, 그러니까 신경제라고 할 수 있죠. 네네네.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렇게 그 구분을 하는 거는 세계 증시가 우리 하나가 아니라 이제 글로벌화가 네.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한 40% 정도가 들어와 있잖아요. 네. 물론 이 외국인한테는 뭐 아시아계도 있고 유럽계도 있고 미국계도 있고 여러 그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지만 그만큼 이제 비중이 크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빠르게 이제 판도가 그쵸. 바뀐다라고 보여지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IT 종목군들이 오후에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이 유력시 되면서 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을 낙폭을 크게 줬던 것들을 이제 빨리 움직였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보통 이제 그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고 하죠. 네. 우리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졌을 때가 가장 힘들거든요. 네. 애매하고 이거를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하게 되는 이 불확실성인데, 뭐 물론 오바마 대통령이 다시 그 재선에 당선이 됐다라고 해서 세계 경제가 갑자기 확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쵸. 그 사람이 짊어지고 있는 짐도 굉장히 많고 앞으로 풀어 나가야 되는 게 재정 절벽. 네. 말 그대로 절벽이잖아요. 경기가 안 좋다라는 얘기가 워낙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새 대통령들, 우리도 마찬가지로 또 중국도 마찬가지로 네. 새 대통령들이 이 당선이 됨으로써 풀어야 될 숙제는 결국 경기를 살려야 되는 거죠. 그쵸. 우리 저기 주식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가끔 합니다. 네. 주식하는 사람은 고소해를 알면 된다. 어떤 게 주식이 무슨 고소하다라는 뜻인가요? 뜻이 아니라 네. 자, 고소해, 고용이 늘어나야 네. 되고, 고용이 늘어나면 소비가 좋아진다. 네. 자, 소비가 좋아지면 해외 증시를 봐라. 요거가 고소해가 딱 맞아지면 네. 주식시장은 좋아진다 이렇게 아. 보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에는 고소해가 반드시 있어야 네.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뭐 그 실업률이 좋았다 나빴다라는 거에 따라서 막 미장의 움직임이 크고 우리도 반영이 굉장히 그쵸. 이렇게 빠르게 되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 자체 수급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수급이 탄탄하고 매수 주체가 완벽하게 들어가 있다면 웬만한 악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네. 근데 작은 악재도 흔들릴 때는 어떤 그 수급에 대한 안전판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역할이라고 보여지는데, 오늘 제가 하나 좀 보여드려 볼게요. 오늘 선물 시장을 좀 봐야 됩니다. 네네. 내일이 이제 그 수능일이고 옵션 네. 만기일이기도 하는데요. 선물 시장이 정말 화끈했어요. 대단했다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요. 이제 저는 장중에 현선물을 같이 하기 때문에 늘상 보게 되고, 선물은 거래를 안 해도 알아야 됩니다. 자, 요 흐름이 어제까지는 그저께부터 11월 5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화요일 중반까지 이렇게 행보에 아주 답답하죠. 네네. 움직임이 없습니다. 파생이라는 거는 변동성을 먹는 게임이다라고 하거든요. 주식은 시세를 먹어야 되는데 파생은 변동성을, 움직임이 있어야지 그 들어와서 또 해지 세력들이 크게 움직일 수 있는데, 지난 5일하고 6일 날 점심때까지 이렇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12시부터 시작해서 아주 강력하게 위로 상승을 하죠. 네, 자, 강력하게 급상승이네요. 상승을 하고 오늘 장 초반에 갭 상승을 했다가 어저께 상승폭의 3분의 2까지 내려와요. 네. 그렇다면은 이 움직임이 하루에 대략적으로 오늘 고점이 254.65에서부터 251까지니까 4.5포인트가 움직인 거예요. 선물 4.5포인트는 어마어마한 이 진폭이 나오기 네. 때문에 엇박자라고 하죠. 거꾸로 매매라면 거의 다 죽어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은 그냥 안 팔아도 들고 있으면 되는데, 네네. 선물 같은 경우는 로스컷에 걸리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손실이 눈앞에 너무 커버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매매 패턴이 흐트러진다거나 이런 일들이 좀 많아지게 되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네. 이게 지금 선물의 흐름이 어저께 오후에 올라가고 오늘 내려왔었을 때 롬니가 또 이길지 모른다. 이랬다가 다시 오바마가 이길지 모른다. 다시 또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서부터 오바마가 당선이 확실히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뽑았거든요. 네. 그 뉴스에 따라서 이렇게 출렁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흐름을 자세히 보시면
어저께의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장대봉을 쭉 뽑았잖아요. 이 네네. 위치가 이제 이 크기를 이렇게 본다면 이게 장대봉이 되는데 이 장대봉을 뽑은 이 상태에서 이 장대봉을 훼손하지 않고 주가가 이렇게 움직인 겁니다. 오늘 저점을 갔다 와도. 그래서 요거를 일봉으로 딱 가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 일봉에서 선물시장이 그동안에 이렇게 하락을 쭉 하다가 어제 장대봉을 뽑아주고 오늘 돌파를 해주는 흐름이 네네. 나오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 나오니까 내일 이제 만기일이 있다 하더라도 아 시장이 이젠 좀 바닥을 좀 다져가고 있구나.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일주일 후에 봐라. 네. 주식을 사야 될 사람, 팔아야 될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돈을 가지고 있어서 주식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중반부터 들어가라 이런 얘기를 드렸었죠. 네네네. 서서히 들어가는 그런 시즌이 나오게 되고 여기에 이제 우리 종합지수를 보시게 되면 네. 종합지수의 흐름입니다. 이 종합지수는 지난 그 10월 초에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이렇게 고점을 만든 이후에 네. 계속 내려오다 반등이 안 되죠. 네. 실패를 하고 내려와서 바닥을 다져주고 마찬가지로 이제서 터닝을 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자, 네. 바닥에서 급등 없다 그러죠. 네. 바닥에서 급등이 없으니까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천천히. 수급이 좋아야 됩니다. 아, 제일 먼저. 예, 예. 재료보다 수급이 좋아야 돼. 오늘은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 네. 이게 나와서 재료가 나왔지만 제일 먼저 수급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급을 들어가서 보니까 네. 외국인들이 1329억. 네. 10월 달까지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매수가 누적이 됐었는데 10월 달 기준으로 이제 순매도로 돌변했다. 네네. 이런 모습이 나와줬는데 11월 초에 들어오면서 이제 외국인이 오랜만에 매수를 해줬고 네. 기관은 월말에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식 매물을 내놓게 되는데 외국인이 사줬고 선물 같은 경우 굉장히 진폭이 좀 심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그 투신들이라든가 뭐 연기금이라든가 이런 데를 쭉 보면은 국가지방 쪽에서는 매도를 해줬는데 이 매도를 외국인들이 받아가 줬다. 즉 바닥에서 즉 바닥을 다진 요 구간에서는 기관들이 주식을 사줬었습니다. 네. 근데 어제 오늘 이렇게 움직이면서부터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줘서 수급에 대한 어떤 개선, 재료보다도 수급에 대한 개선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도 네. 가지게 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닥에서 급등이 없는 것처럼 없듯이 네네. 어떤 하락에 대한 우려보다는 지금은 이제 밀리면 사겠다. 이게 이제 또 연말로 들어가면 어떤 배당 시즌, 가격이 너무 싸잖아요, 네. 주가들이. 그래서 배당 시즌에도 이어지고 하니까 주식을 팔고자 하는 사람보다는 서서히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좀 더 유입되지 않겠냐 이런 모습으로 봐서 오늘 뭐 재료적인 측면으로는 오바마 대통령이 재당선이 됐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매수 주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것도 네. 긍정적인 요소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네, 반등의 그 근거를 좀 제시해 주셨는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10월에는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11월 들어서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매수세의 연속성이 계속될까요? 주식을 이제 실전에서 매매를 하다 보면은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바닥은 기관이 잡아주고 네. 방향은 외국인이 만들어준다. 즉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좌우하는 것 같지만 네. 실제적으로 많이 빠져서 연기금에서 들어오고 뭐 국가지방단체에서 들어오고 하는 거는 기관이거든요. 그걸 통틀어서 기관이라고 하기 때문에 네. 주가가 일정하게 바닥을 잡아주는 건 기관의 역할이 되고 그 바닥을 다 잡아주니까 물량이 어느 정도 좀 소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는 들어오는 게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방향, 추세라고 얘기하죠. 네네. 방향이 생기게 되고 그 방향이 짧을 수도 있고 그 방향이 길면 길수록 상승장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렇게 외국인들이 들어와 주면서 추세가 길어짐, 즉 방향성이 길어지면 뭐가 생겼다라고 얘기하냐면 유동성 장세가 돌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방향이 짧으면 아직까지 비추세 구간이기 때문에 유동성, 돈이 얼만큼 들어왔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방향이 길면 길수록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오는구나, 유동성 장세가 들어오는구나 라고 하면은 유동성 장세로 들어오면 이제 업종의 대표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네. 하는데 지금은 이제 계단으로 따진다면은 이제 한 계단 정도 이렇게 살짝 올라갔기 때문에 네. 계단을 몇 계단 올라가서 쉴지 아니면은 한 계단 올라가 놓고 주위를 좀 살펴보고 다시 갈지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관찰해 가면서 가야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오늘부터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어떤 업종을 사는지 또 수급이 좀 좋아지고 기술적인 분석으로 이평선에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시면 매매 툴을 더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금일장의 포인트와 동시에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전문가분들의 포트폴리오 보고 저희는 다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주식 천왕입니다. 장 불안으로 현금 비중 80% 보유하고 계십니다. 동아약품 비중 20%, 매수가 6,250원, 목표가 8,000원, 손절가 마이너스 5% 제시하셨습니다. 한국항공우주 비중 20% 하셨습니다. 매수가는 28,000원, 목표가 38,000원, 손절가는 27,000원 제시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김지훈 대표입니다. 첫 번째 종목 경봉이고요. 30% 비중하셨습니다. 매수가는 5,400원에서 5,500원 분할 매수, 목표가는 1차 7,500원, 2차는 9,900원, 손절가 4,700원 제시하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에이티넘 인베스트입니다. 비중은 역시 30%고요. 매수가 1,350원에서 1,400원 이하로 잡으셨고 목표가는 1차 2,000원, 2차는 2,900원, 손절가 1,200원 제시하셨습니다. 마지막 종목 A텍입니다. 비중은 40% 제시하셨고 매수가 3,700원에서 3,750원 잡으셨습니다. 목표가는 1차 4,150원, 2차 4,900원, 손절가는 3,200원 제시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황금연못입니다. 첫 번째 종목 아이컴포넌트 비중 20%고요. 매수가는 8,900원, 목표가는 11,500원, 손절가는 8,000원 제시하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소프트포럼입니다. 비중 역시 20%고요. 매수가는 2,950원, 목표가 3,600원, 손절가는 2,580원 제시하셨네요. 세 번째 종목은 MPK입니다. 비중 역시 20%고요. 매수가는 1,530원, 목표가는 1,800원, 손절가는 1,400원 제시하셨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현대BNG 스틸입니다. 비중은 역시 20%고요. 매수가는 1,400원, 목표가는 11,500원, 손절가는 9,700원 제시하셨습니다. 마지막 종목 대성 파인텍 20% 비중이고요. 재편입하셨습니다. 매수가는 4,950원,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는 4,300원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대 대표입니다. 현금 비중은 60%고요. 다음 첫 번째 종목은 CJ 비중은 20%, 매수가는 28,000원에서 28,400원, 목표가 35,000원, 손절가는 27,000원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원강제, 비중은 역시 20%고요. 매수가 4,600원에서 4,800원,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 4,500원 제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대열 대표입니다. 현금 비중 60%고요. 첫 번째 종목은 LG전자입니다. 비중은 20% 하시고요. 매수가 73,000원 전후 분할 매수, 목표가는 8만 원에서 88,000원으로 상향 조절하셨습니다. 손절가 7만 원 제시하셨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카프로입니다. 비중은 30% 제시하셨네요. 매수가 13,250원, 목표가 18,000원, 손절가는 12,500원 제시하셨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보고 돌아왔습니다. 네, 첫 주에 포트폴리오였는데 지난주 종목이었던 SK부터 얘기를 나눠볼게요. 지금 화면에 잘못 나간 게 있는데 SK가 아니라 다른 편입시킨 현대 BNG 스틸로 종목이 나갔어야 됐죠. 네. 그리고 그 전에 SK가 왜 빠졌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네. 이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수익률이 거의 10%가 나왔는데 이게 다섯 종목이면은 현금 비중이 없어서 다소 불안해할 분들이 있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재편입시키지 않으시고 제외하신 이유가 또 따로 있으신가요?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제 어떤 종목을 하나를 여기서 1에서 사가지고 10까지 가져갈 수도 있고 네. 또는 1에서 사가지고 한 3 정도만 갈 수도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이 변화가 필요하죠. 늘 한 사람만 그걸 보는 게 아니거든요. 네. 많은 사람들이 자꾸 봐야 되면 변화를 줘야 됩니다. 1,800 종목에서 저 사람 맨날 저것만 해? 이런 어떤 그 인식이라든가 또는 그 포트폴리오에 어떤 교체가 없다면 너무 지루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할 말이 없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매번 할 수도 없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장세의 영향을 갖다가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주식이라는 거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오를 때는 따로따로, 내릴 땐 다 같이. 네. 주식이라는 게 이제 그런데
장이 안 좋다라고 해서 모두가 다 내리는 게 아니죠. 네. 장이 안 좋으면 코스피 200과 같이 움직이는 큰 종목군들이 어려운 거고, 네네. 자, 큰 종목이 어려워도 그때 대안주로는 통신주가 움직이고 유틸리티 관련주가 움직이고 내수주가 움직입니다. 네. 자, 또 지수가 그냥 강보합, 약보합으로 움직인다면 누가 움직이느냐? 중소형 개별주들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종목군들을 이제 뽑아내는 매력인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대표적으로 거의 5종목을 20%씩만 넣어봤습니다. 네네. 얼만큼씩 수익이 날 것인가? 자, 여러분이 1억을 갖고 매매를 따라한다. 자, 내가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넣었다. 그렇겠죠. 자, 2천만 원 넣었을 때 우리 지난번에 대성파이텍 벌써 20% 수익 났잖아요. 네. 자, 2천만 원을 넣어서 200만 원 수익 난 겁니다. 그렇죠? 자, SK가 지금 제가 추천을 드렸었을 때 20% 넣었으면 얼마가 또 났겠어요? 2천만 원을 넣어서 10%면 아니죠. 100만 원이 나는 거죠. 2천만 원을 넣어서 10%면은 200만 원이 되고, 네네. 그죠? 아, 20%가 200만 원. 되면 네네. 400만 원이 된 거예요. 계산이 잘 안 됩니다. 자, 대성파인텍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해본다면 2천만 원 넣어서 400만 원을 번 400만 거가 원에, 되고, 네. SK는 2천만 원 넣어서 200만 원을 네, 번 거가 200만 돼요. 원을, 네. 그러면 벌써 수익이 이만큼 벌어가니까 네. 잔고가 쌓여져 있죠. 그럼 다른 종목군들은 거기서 제자리 걸음을 해도 네. 돈이 늘어나가니까 새로운 종목이 나오면 또 편입할 수 있는 크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갖다 재편입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한번 따라 해보는 거예요. 잘못됐었을 때 다른 데서 수익이 충족이 됐으니까 약간의 손실이 있어도 감당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5종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SK 같은 경우가 제가 중요한 자리에서 해드렸었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 이제 일주일 정도가 됐으니까 이 정도 구간에서 15만 원 선이면 충분히 네. 된다. 근데 지난 그 많은 종목군들에서 SK가 많이 올라왔죠. 일주일 네. 내리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5일 동안 내리 올라온 거죠. 하나, 둘, 셋, 넷, 5개. 그죠? 네. 제가 일주일 만에 나왔는데 일주일 동안 내리 올라와서 오늘까지 제가 16만 5천 원 정도가 목표가입니다라고 해서 이것도 10%가 났는데 지금 더 갔어요. 더 갔고, 지난번에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차트를 이렇게 보면 전고점에 가까이 오기 때문에 전고점에서 한번 접어주자. 예를 들어 지수가 2100을 그냥 막 넘어가면 같이 네. 가야죠. 근데 지수는 아직 1950도 못 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이 더 올라가면 이격이 많이 벌어지니까 또 이 실현 매물, 차익 매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좀 팔아주고 제가 다음 주가 되든 또 다다음 주가 되든 다시 눌림목이 나오면 또 들어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들고 있는 거와 샀다 팔았다를 해주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다. 증권사도 돈도 좀 벌고, 그죠? 당연히 개인들도 가만히 갖고 있는 것보다 어떤 리듬감도 네네.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격이 급합니다. 그렇죠. 사계절을 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네. 그만큼 이 리듬감을 탈 수 있기 때문에 매매가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SK는 목표가 도달로 일단은 제외를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대성파인텍이 재편입했습니다. 네. 이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 종목은 왜 계속 재편입을 하시는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대성파인텍을 앞으로 제 종목이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아질 거예요. 제외를 했다가 새로 편입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네. 지난번에도 좋은 자리에서 매매가 됐죠. 들어가서 이렇게 고점까지 목표가 5,500원을 도달을 하고 음봉을 만들고 내려와 줬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서울경제에서도 강의를 하죠. 강의할 때 네. 장대양봉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합니다. 네. 자, 이 종목은 상한가입니다. 상한가하고 저의 타이틀이 개미허리 따라잡기예요. 네. 자, 언젠가 우리 내일경제에서도 네, 말씀하셨죠. 개미허리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게 되겠지만, 이 개미허리라는 거는 손익분기점이거든요. 세력과 세력이 들어와서 이익이 나는 손익분기점을 가지고 네. 하기 때문에 그 손익분기점이 지켜지면 그 주간 또 갑니다. 그리고 장대양봉은 뽑아주고 이식 매물이 나오고 나서 또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한 파동만 먹고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한 파동, 두 파동, 세 파동을 다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1차 사이클을 한번 간 거고 눌러주고 개미허리가 지켜졌기 때문에 제가 네. 어저께 이제 4,900원 오면 다시 사야 된다라고 해서 새로 신규 편입을 해드린 겁니다. 이런 경우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한번 불 껐다라고 해서 안 보면 나중에 야, 저만큼 갔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보면 계속 리사이클이 되고 높은 가격에 팔고 낮은 가격에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네. 메리트가 되기 때문에 다시 재편입을 시키신 거죠. 했습니다. 네. 네, 그럼 투자 전략도 이제 재편입 시키시면서 달라졌을 텐데 투자 전략을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매수 가격은 전략이라는 거는 업황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미 말씀을 드렸죠. 자동차 업황이기도 네. 하고 또 대선 테마주의 역할도 좀 있고 하는데 네. 여러 가지가 맞물렸고 수급도 요즘에 좀 개선됐고요. 네네. 그런 종목에서 본다면은 일단 매수 가격이 4,900원대이고 목표 가격은 이제 6,000원 정도 앞에 고점을 살짝 넘는 자리. 네. 또 이번에도 목표 가격이 대략 한 20% 나왔습니다. 이 정도까지 가져가시는 거고 생각보다 달리 좀
주가가 빠진다라고 한다면 네. 4,500원을 이탈할 때 이 자리에서는 손절매를 들어간다라는 전략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성 파인텍 종목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새 편입한 종목인데요. 현대 BNG 스틸입니다. 네. 이 종목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요? 현대 BNG 스틸은 이제 교체 매매, 네. SK하고의 교체 매매인데 네네. BNG 스틸은 자동차 현대 위아에다가 이제 납품을 다 하죠. 네. 현대그룹의 자동차 관련 철강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 철강주들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네네. 동국제강, 현대제철 한번 볼까요? 네네. 현대제철. 네, 화면으로 함께 보실까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열십자를 이렇게 방향을 좀 잡아보고자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고 아직까지 강한 흐름은 네. 없죠. 자, 동국제강 같은 경우 장중에 최근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바닥을 이제 막 다지고 올라왔는데 사실 전저점을 이탈했던 상태에서 아직 매력은 있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왜 그러냐? 중국 경기가 살아나야 되죠. 철강주들이. 네. 그런 것들이 있고 지금 현대 BNG 같은 경우도 최근에 움직임을 봤었는데요. 제가 이 종목은 이때부터 추천을 좀 드리기 시작했던 종목이에요. 마찬가지로 상한가의 장대 양봉을 예. 뽑아놓고 이렇게 사이클을 그리고 왔지만 최근에 여기 이상 빠졌던 거는 이제 중국 문제 때문에 빠졌는데 네. 이때 들어갔었던 이 장대 양봉을 이탈하지 않고 주가가 올라왔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5%대로 올라오고 거래량도 적당히 늘어나서 다시 과거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 또 진입을 해야 되는 자리가 왔기 때문에 이 현대 BNG 스틸 같은 경우는 오늘 20일 이동평균선도 돌파를 했고 네. 거래량도 수반이 됐고 장대 양봉도 뽑았다. 이 장대 양봉을 통해서 눌림목이 이제 매수의 메리트다라고 해서 1,300원 정도로 매수 네. 가격을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가격은 지난번에 가려다가 한번 무너졌었던 이 11,300원, 11,500원 자리가 저항이 될 거예요. 네네. 짧은 저항이 되기 때문에 요 정도 올라와도 또 10% 전략이 되죠. 팔아주고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목표 가격으로 제시를 드리고요. 손절매 가격은 이 장대 양봉의 그 시가 9,700원대 네. 여기를 이탈한다면 마찬가지로 손절할 이거는 걸로. 문제가 좀 된다라고 해서 네. 손절매 가격을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BNG 스틸까지 말씀 나눠봤습니다. 이 새로운 SK의 재편입, 교체 매매한 종목으로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서 세 번째 종목 아이컴포넌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자 포인트에는 별다른 변동이 없을까요? 네, 아이컴포넌트가 그래도 또 움직였었죠. 주중에 네네. 그 플렉서블 관련주라고 하죠. 이제 네. 구겨지는 PCB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다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움직였었는데 보면은 일주일 전에 다시 이렇게 1,500원까지 쭉 갔었습니다. 네.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하는데 이 종목의 매력은 얼마에 갖다 파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에 잘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장대 양봉 얘기해드렸잖아요. 지금 이 앞에 장대 음봉이 있기 때문에 여기 매물대를 소화를 해야 돼서 계속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식은 이렇게 거래량이 지금 죽어 있죠. 거래량이 네. 죽어 있고 9,000원대 오면 요 구간이 오면은 이때부터 매수를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셔서 지금은 얼마에 갖다 판다 이거보다는 얼마에 잘 사느냐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전략은 유지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전략 그대로 이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네 번째 종목 소프트 포럼에 대해서 좀 들어볼게요. 여전히 변동이 없을지 궁금한데요. 이게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네. 그래도 좀 점수를 준다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점수가 좀 낮아요. 한 지금 제가 봤을 때 한 30점을 줘야 되는데 네. 30점을 그래도 주는 이유는 장대 음봉이 지금 코스닥이 급락하면서 이렇게 두 개가 떨어졌거든요. 네. 자, 이거는 매도세가 등장한 겁니다. 분명하게. 네. 앞에 이렇게 횡보를 쭉 했었을 때 들고 있던 사람들이 이익을 실현하고 바로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네. 이 흐름을 본다면 약간 우려가 되는데 그 다음 날부터가 중요하죠. 자, 누군가가 이익 실현을 해서 물려서 팔았다면 네. 여기서부터 또 말 그대로 우리 재정절벽, 주가 절벽이 나와야 되거든요. 주가가 절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절벽을 안 만들고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틀 동안의 거래량이 완전 바닥이거든요. 이거는 누군가가 특정하게 팔지를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여기서 요 매물만 소화를 한다면 다시 가겠다. 음. 이런 걸로 해석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점수는 제가 30점을 주지만 네. 눈은 떼지 말자. 이런 관점에서 저는 코스닥 종목군들 그동안 한동안 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근데 네. 코스닥이
과거에도 보면 테마주들 또는 세력주들은 연말에 빠져나가기 위해서 주주명부에 올라가기 싫어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한 번 더 들어 올려요. 네. 그래서 11월 중순 정도 되면은 코스닥 종목군들이 또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신중하게 지켜보는 네, 너무 막 자세가 필요할 빠른 것 같습니다. 매매보다는 좀 지켜보면서 하시는 네.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투자 전략에도 이제 변동이 없으신 네. 건가요? 그대로 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종목 얘기 들어봐야겠습니다. MPK인데요. 네. 이거는 몇 점 주실지 저 궁금한데요. MPK는 거래량이 굉장히 적어요. 네. 그 얘기는 누군가가 주식이 움직이는 주식이 없다는 얘기죠. 네. 팔 사람도 없고 살 사람도 없습니다. 살 사람이 많으면 이제 거래가 급등을 해야 되는데 이 주식의 스탠바이는 살 사람만 들어오면 돼요. 그래서 월봉을 그러니까 주봉을 보는 것보다 일봉을 보는 것보다 월봉을 좀 보면 왜 이 종목을 추천했는지에 대한 답을 이제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네. 지난 과거에 보면 6,000원대까지 이렇게 갔죠. 그리고 나서 548원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 업계는 뭐 많이들 피자를 드시겠지만 5년 연속 1위예요. 그러니까 네. 피자헛보다도 이 미스터 피자를 훨씬 더 선호한다는 얘기고 한국 사람 입맛에 맞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국 진출이 되는데 중국은 뭐예요? 인구가 많죠. 네.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돼? 수익성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를 내가 열을 했다면 한 50은 걷어들일 수 있는 게 이 중국 시장이 특히 이제 먹거리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 본다면은 지금은 막 급변동을 바라지 마시고 네. 내가 내 수주의 어떤 가치 투자로서 한번 해본다면 좀 꾸준히 가보겠다. 이런 월봉, 일봉 보면은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뭐가 뭔지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월봉을 놓고 네. 일봉은 속일 수 있어도 월봉은 못 속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1,500원 기준으로 그때도 1,500원 정해드린 것처럼 네네. 1,500원 기준으로 내가 일정하게 좀 가져가면 크게 문제가 없겠구나 이런 전략으로 가시면 되고요. 그대로 마찬가지로 유지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소프트 포럼과 아이콘 포던트와 MPK가 지금 3주째 어떤 변화가 없잖아요. 네네. 변화가 없어서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안 버립니다. 이런 종목들은 회원들한테 가져가야 된다. 이런 것들 나중에 보면 알짜배기가 될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데 다음 주에 왔었을 때도 이렇게 움직임이 크지 않다면 지루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한번 제가 보고 다른 걸로 이게 실패가 돼서가 아니라 이건 좀 장롱에 갖다 이렇게 둬놓고 네네. 새로운 어떤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을 리듬감을 위해서 좀 말씀이시죠? 편입을 새로운 걸 좀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네. 기대가 되는데 네. 그 전에 전 궁금한 게 이렇게 장기 투자자분들은 정말 이 MPK나 소프트포럼처럼 알짜배기를 오래 두고 기다리실 수도 있어요. 충분히 있죠. 네, 그렇게 된다면 장기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도 궁금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단기 투자자 하면은 네. 당일에 끝내는 사람들도 있죠. 네, 주식을. 그렇죠. 뭐 테마주들 특히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단기 투자는 저는 2주까지 가져가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이제 한 달이 20일인데 2주 정도면은 보통 보름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주 정도를 끌고 가는 사람들은 거의 일주일에서 2주 정도 가는 사람들은 저는 단기로 분류를 합니다. 네. 하루 3일 이게 아니라 그 정도를 단기 투자로 분류를 네. 하고 보통 이제 중기 투자라고 한다면 2주부터 보통 뭐 1개월 반, 3개월까지 최대 중기 투자는 3개월까지 장기 투자라는 건 3개월에서 1년까지 네. 가져가는 사람들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나는 장기 투자인지 나는 중기 투자인가 헷갈리는 분들은 물려서 가져가지 마시고 네네. 내가 주식을 사서 가져갔었을 때 얼만큼씩 나는 가져갔었는지 자기의 어떤 계좌를 보면 알 수 있고 네. 자기 매매 성향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나는 단기에 들어가야겠구나. 나는 중기에 들어가야겠구나. 나는 장기에 들어가야 될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구분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구분을 지어지면 매매 마인드도 바뀌어집니다. 종목을 어떤 걸 내가 선정해야 되는지도 빠르게 판단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점들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또 가치가 있다는 종목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내일장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죠. 네. 내일장 전략이 지금 보니까 나스닥 선물이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대감에 의해서 시장이 올라오죠. 자, 네. 오바마가 당선이 됐어. 와, 환호를 합니다. 네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당신한테 주어진 숙제는 이렇게 많다. 이래서 충돌이 생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든 게 새 정권이 들어서면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합니다. 지켜보는 거야. 네네. 현 정부에서 무엇을 제시를 할지 정책에 그 대해서. 정책 네. 카드를 보기 위해서 기업들이 좀 이 투자를 주춤할 보류를 하고 때가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대기업들이 못 움직이는 것도 그런 네. 거고 미장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여지는데 아마 미장이 지금 나스닥 선물이 조금 많이 빠지고 가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오바마의 그 결과에 따라서 이익 매물 어저께 급등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익 매물이 좀 나올 수 있고 우리도 이틀 동안에 올라간 거에 따라서 이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는 1900을 지키겠다라는 거를 확고하게 봤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이제 개미어리 오늘의 고점과 어저께의 저점을 나눠본다면 개미어리가 얼마에 나오냐면 이 개미어리가 네. 대략 한 1920포인트에서 25포인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에 추격 매수하려고 하지 마시고 물량이 네. 떨어진다면은 지수 1925포인트대에서 매수를 들어가십시오. 매수를 들어가되 물론 이제 개별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항상 떨어지는 이렇게 이 칼날을 잡지 마시고 돌아서는 종목군들 네. 거기에 이제 양봉이 형성된 종목군들이 좋겠죠. 또는 추천을 드리는 종목군들도 잘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런 종목을 매매를 하시면 되고 대형주를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코스피 200이 같이 움직이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해드린 이 개미열이 1925포인트 네네. 이 정도 왔었을 때 내일 거기까지 눌림목을 준다면 땡큐 감사하겠다.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변동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서는 저가 매수 즉 올라가는 매매를 하지 말고 물량을 주어주면 매수에 가담을 하자. 제가 지난주에는 좀 지켜봅시다 이런 네네. 얘기를 했죠. 이제부터는 매수에 서서히 가담을 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리츠맵 대박 공략주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유익한 내용으로 말씀 전해주신 황금여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